오랜만에 나온 비트코인의 조정이 등장했음에도 이더리움은 오히려 고점을 뚫고 급등 중인 상황. 현재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찐 저점이 나왔을지, 혹시나 또 나를 두고 가진 않을지 많이들 걱정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곧 등장할 미친 미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생 차설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고점으로부터 유의미한 조정이 등장했고, 현재는 재차 반등하고 횡보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영상은 위 순서대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간단 시황. 둘째, 알트장에 대한 견해와 불장 심리. 셋째, 알트코인 한 종류.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나 현물, 선물 가릴 거 없이 중요한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과거 관점 복기부터 하고 현재 관점 설명드릴게요. 가보시죠. 먼저 이더리움 관점 복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2주 전 2700에서 2800 구간에 이더리움 상승을 외쳤고, 상단 추세선 구간인 3600달러 부근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시점으로부터 깔끔하게 상승에 성공해 말씀드린 상단 추세선 및 3600에서 3700달러 구간 도달에 성공. 운 좋게 관점을 깔끔히 적중하였네요. 혹시나 저와 관점이 같으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계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또 그 외에 공유드린 제타 및 위프 등은 동일하게 관점 유지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알트 등에 관점을 올리고 나서 왜 안 가요, 어째요 저째요 등의 난리란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모두 관점 변동 없음, 죽어도 롱에 죽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고, 결국 꾸준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도 저는 누가 뭐라 하든 묵묵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제 생각을 가감 없이 소신 있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원솔직한 차설의 모습 유지하겠다는 약속 드리며,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 3초만 소요해 주시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현재 관점이 어떻게 되냐? 저는 여전히 대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알트코인과 관련하여 추가 부연 설명을 해볼 건데요. 첫째, 비트코인의 간단 시황부터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가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간단 시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15분봉 차트를 면밀히 봐보겠습니다. 15분봉에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돌파 및 지지, 그리고 추가 슈팅까지 발생한 상황. 현재는 소폭 반등 중에 있으나 이 어센딩 매물대로 재차 돌아와 버렸죠. 이 매물대로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보통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이전 매물대를 테스트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중요 매물대 구간을 재차 터치하게 되었고, 심지어 건들고 있지 않던 12시간 봉에서 볼벤 중단의 이탈이 약 19일 만에 최초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간단한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조정 파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떨어진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의 형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로 미는 형태의 기간 조정, 혹은 가격적으로 큰 하락을 일으키는 가격 조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차설 너는 어떤 조정으로 보는 거냐? 저는 기간 조정의 형태가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12시간 봉에서 볼벤 중단을 깼다가 다시금 들어오는 등 하락 추세를 금방금방 뭉개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일봉상 21선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이고요. 그렇기에 개인적으론 100K 초반에서 90K 초반을 두고 커다란 박스권 횡보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자리가 될 것이고, 이번은 비트보다 알트코인의 적극적인 매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질 두 번째, 알트장에 대한 견해와 불장 심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첫째, 비트코인의 간단 시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장에 대한 견해와 불장 심리입니다. 앞서서 저는 이번에 박스권이 등장
등장할 때 알트코인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이 알트코인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반드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아야 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뜻합니다. 전체 자금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이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크립토 전체 자금이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비트의 점유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알트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크립토 전체 자금이 비트에서 알트로 이동했다는 뜻이고, 알트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알트의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추이를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트 도미넌스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일봉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구조를 그려가다가 저점이 낮아지는 구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초록색의 단기적인 추세선도 이탈했음을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 아래 노란색 추세선을 깨주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비트 도미넌스의 단기 추세가 뭉개졌고 저점을 낮춰가는 구조를 그리고 있기에 다우 이론상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눌리는 움직임이 발생할 때 비트보다 알트의 매수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알트를 매수할 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알트장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장의 심리입니다. 질질 끌 거 없이 현재 여러분들의 심리와 이를 이겨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장세는 이전과 다릅니다. 대불장이 시작이 되었고 이 점을 부인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대불장이면은 상승만 하는 거냐? 아니요, 당연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상승만 계속 지속될 순 없습니다.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이 지속되며 우상향을 그려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파이널 강세 파동으로 모든 상승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상승과 조정은 파이널 강세 파동이 나오기 전에 빌드업이며, 이 파이널 강세 파동이 찔끔 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의 경우 수백 프로에 달하는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본인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사고 팔고 하며 이 파이널 강세 파동 직전에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여 잘 들고 갈 수 있는지 본인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가리가 깨져도 현물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불장의 끝엔 웃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불장의 심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한 종류입니다. 지난 영상과 이어서 추가로 주목해서 보고 있는 알트코인 한 종류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질질 끌 거 없이 바로 말씀드리면 마스크입니다. 이 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았을 때 현재는 야무진 형태의 둥근 바닥을 만들어 주었고 이전 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부근에서 눌리더라도 컵 앤 핸들 패턴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도 가능하겠죠. 모두 추세 반전 및 상승의 패턴입니다. 또한 옆 매물대 구간을 이탈했다가 재차 내부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는 결국 돌파할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마스크는 주목해볼 만한 코인이니 참고하시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